11월 말에 모집을 해서 12월 초에 보냈고 어제 1월 16일에 끝났으니까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진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용 증명 발송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를 할라 했거든? 근데 아이맥으로 하려니까 뭐가 안 돼. 프로그램 막 깔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내가 생각했지. 아 이런 소송도 아이맥을 쓰면 하기가 어렵구나. 윈도우를 써야 하는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윈도우가 최고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 그렇지만 아이맥장 애플 사랑해요. 드디어 내용 증명 발송을 했습니다. 누나가 미안해 미르야. 밖에 비가 와. 여러분 미르 산책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나갈 것 같습니다. 밖에 하필 비가 와가지고 지금 법 상담 받으러 가려고 해요. 여기서 한 40분 정도 차로 걸리고 갔다 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11일인가까지 그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당연히 이체 안 해주셨고 사진을 수정을 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5장 영상 하나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사진 14장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3장이 더 추가가 된 건데 그 3장도 제 상세 페이지 오려갖고 붙였더라고요. 일단 이분을 혹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이제 가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착했고 혹시 몰라서 다이어리 챙겨갑니다. 이거는 리훈 다이어리라는 건데 유명하길래 한번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고무줄도 있고 볼펜도 주고 또 이게 공책이 쫙쫙 펴져서 적기도 편해. 일단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용미입니다. 우선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사실 브이로그로 남기긴 남겼었는데 제가 갔다 온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갔던 곳은 대한법률구조사무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소장 작성하는 거를 도와준다고 하셔서 이제 저는 같이 작성을 하나보다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소장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분이 글을 써주셨어도 그 계약에 관련된 애초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던 그 계약에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실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소장을 작성을 하려면 여기 보면 이건 예시로 이제 뽑아주신 거라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 주민번호도 써야 되고 그분 주민번호도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 주민번호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이란 걸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어떤 통신사를 쓰시는지 모르니까 3가지 통신사에 전부 연락을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회신이 오는데 그때 회신이 오면 서류를 또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보낸 다음에 이거를 보내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접수가 돼야 된대요. 소장이랑 사실신청서가 동시에 접수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3사에서 회신이 온대요. 만약에 그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있지 않다라고 오고 있으면 이제 주민번호가 오는데 주민번호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여기 소장에 이제 보충으로 해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거에 값어치가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손해죠. 제 손해고 시간 낭비에 돈 낭비거든요. 그리고 재판비도 저는 한 1,200 한다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05,000원이면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승소할 경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재판비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자 쳐서 갚을 그 돈을 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사실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 낭비? 어쨌든 저한테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이긴다는 또 보장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글을 써주셨으니까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글을 되게 성의 없게 쓰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어쨌든 증명이 가능하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만약에 제가 승소를 했다 그러면은 좋죠. 좋은데 만약에 승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절반 반반이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올렸을 때
다른 또 블로거분들이 이렇게 해도 뭐 재판해도 업체가 지는구나 라는 거를 만약에 보거나 아니면 업체가 비겨서 나는 재판비를 반만 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더 앞으로 먹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떡하나, 잠수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솔직히 조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남자친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주위에 제 주변 지인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어서 제 감정 소모나 시간적인 소모나 비용적인 소모가 많이 되니까 너가 힘들 거다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판비가 10만 5천 원 든다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든다면서 그럼 그냥 하라고, 진행하라고 해서 우선은 일단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어쨌든 내용증명서를 받고 글을 수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세 페이지, 제 상세 페이지에 사진을 3장을 캡처해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결국은 또 다시 14장이고 15장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해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고소하는 법을 알아봤다. 그래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했을 때 그때는 진짜로 한번 소송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올리지 않고 그분과의 그런 대화가 일어나고 나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일단 그 뒤에 이후의 일은 한번 또 같이 이렇게 취합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같은 옷을 입어서 같은 날이신 줄 아실 수 있는데 다른 날이에요. 이건 다음 날이고 제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우선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연락 보내겠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1월 17일이고 1월 16일인 어제 제가 그렇게 영상을 찍고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소송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드린다 하면서 제 수정을 아예 삭제 후에 다시 글을 써주시거나 혹은 제품비 반환을 부탁드린다 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분한테 처음으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글을 작성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달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봤는데 상세 페이지를 캡처해가지고 사진수를 채우셨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올리지 않고 그냥 사진 몇 장을 여러 개 이어붙여서 움짤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이드라인이랑 맞지 않다. 그리고 잦은 수정은 노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세히 말하면 입만 아프고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분도 저한테 막 제가 협박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쨌든 돈을 돌려받았고 그분이 저한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면서 자기 시간은 소중하니까 더 이상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서 돈을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글을 보셨나봐요. 그분이 그게 뭐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동의 없이 제가 그 블로그 먹튀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그거를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먹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블로거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느냐, 앞으로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가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돈은 받았으니까 그냥 읽고 말았고 따로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어쨌든 여러분 그분한테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업체가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뭐 본인 말씀으로는 먹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죠, 뭐 먹튀 아니죠, 글을 올려줬으니까. 근데 제가 그 글을 받기 위해 했던 시간과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글을 바로 작성해 주셨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기간도 넘기셨고,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 그 설문지를 배포할 때 거기 네이버 폼에 그거를 써놨었어요. 그 만약에 이제 기간을 넘어서 7일이 넘길 경우 뭐 제품비를 반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써서 동의하냐고 했을 때 그분이 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 캡처해서 보내면서 제품 비용 반환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들을 조금 증거로 나중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이버 폼에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체험단 가이드라인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로그는 동영상과 GIF를 같은 걸로 취급한다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전혀 같지 않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 동영상 탭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을 또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업체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움짤이랑 동영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움짤이 뭐 동영상 탭에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그거 노출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분한테도 혹시 노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 좀 알려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셔서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잘 해결이 됐다는 거. 물론 뭐 그분이 사과를 마지막에 했어요. 마지막에 처음에 그분이 이제 사과하면서 그렇게 링크를 보내줬다면 그래도 조금 덜 마음이 그래도 좀 괜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확인을 해봐라, 노출이 잘 되니까 글 삭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힘들고 속상했는데, 어쨌든 뭐 사과를 받긴 받았고 돈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은 바로 글 비공개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뭐 그런 글은 별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블로거 먹튀나 잠수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업체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제 주변 이제 지인들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냥 넘어가라고. 근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업체들도 충분히 가만히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험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메일로 뭐 상황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제가 보냈던 뭐 내용 증명이나 이런 양식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사실 저 그냥 대충 쓰긴 했거든요. 그게 따로 양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그거라도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그거라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블로거 분들이 잠수를 타거나 먹튀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업체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언제든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12월 초에 보냈거든요. 11월 말에 모집을 해서 12월 초에 보냈고, 어제 1월 16일에 끝났으니까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진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분이 그리고 제품을 반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반환을 못하겠다, 본인은 글을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이상 사용한 제품은 실제 고객님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해도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돈을 반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짜 많은 마음 고생을 했어요. 이제 콘텐츠로는 2개밖에 안 올라오니까 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남자친구랑도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냥 넘어가라, 싫다, 못 넘어간다, 막 이러면서 투닥투닥 싸우고, 결론은 이제 남자친구가 105,000원의 소송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해봐라, 얼마 들지 않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응원을 해줬고, 어제 저한테 고생이 많았다면서 자기가 그때 말렸던 게 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응원을 받으면 사랑을 다시 싹트게 됐는데 아무튼 저처럼 마음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겠고, 근데 사실 이게 제 3자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3자니까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선택은 뭐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영상을 찍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꾸준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제가 팁으로 영상으로 남겨볼 테니까, 계속해서 이제 쇼핑몰 운영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제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